안녕하십니까, 통윤입니다. 오늘은 신일주의 갑진년 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정제와 정인이니, 그렇게 되면은 정제는 순차적 접근성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재에 대한 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에 대한 부담. 그래서 일이 반복 지속됩니다. 신금일주에게 갑진년은 뭔가 주어지는 것은 빨리 주어지는데 결과가 만들어지고 확인하고 내 거라고 결정되는 것은 상당 부분 뒤에 일어납니다. 반복 지속해야만이 결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경금일주의 갑진년은 속도나 결과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겉에서 진행이 됩니다. 외부적 구성으로. 그런데 신금일주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주가 서둘러서 곧 결과가 나올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지죠. 그러면 주어진 간목재를 감당하지 못하면 일의 성과가 안 나오고 빚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재에 대한 부담으로 오니까 조절이 안 되면 건강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신금일주도 식상생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신금일주도 이민계면년을 지나왔죠. 이민계면년은 식상생재를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이민계면년의 식상생재한 거에 대한 마무리적 확인입니다. 그런데 경금일주는 뭔가를 한 번에 하려고 하는, 크게 겉으로 전체로 한 번에 묶어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고, 신금은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해결이 됩니다. 신금일간한테 갑진년은 앞에서 뭔가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신금은 대부분 후반기에 밀려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 지속해야만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신금한테 뭔가 새로운 형식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정인의 정제로 왔으니까 확실하게 네 거다 하고 뭔가 보장된 것처럼 옵니다. 정인의 정제로 와서 앞분에서 이민계면년에 식상생재를 했는데 이것은 자기식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진년에 공식화된다는 말입니다. 정인의 정제로 와서 일정 부분 밖으로 노출되고 확인이 됩니다. 공식화되는 것이 힘들어지는 명이 있을 수 있고 공식화돼서 죄를 자기 걸로 확인하는 명들도 있습니다. 힘들어지게 되면은 건강 문제라든가 과로 문제, 해도 끝이 없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 책임만 막중하게 주어진 거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약한 겁니다. 그런 명들은 갑진년을 잘 참고 견뎌야 후반기에 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하다 말다 하면은 당연히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승진이 안 됩니다. 을사년에 정관을 달고 옵니다. 을사병호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금한테 갑진년은 승진하는 것, 관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재를 소화해내야 됩니다. 정제 정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신금한테 책임을 부여한 겁니다. 네가 알아서 네 책임으로 해봐라. 이걸 해결하면 빠른 명은 을사년에 승진하고 늦은 명은 병호년에 승진하거나 확정됩니다. 대가가 따라오는 거죠. 만약에 책임지지 않으면 책임을 관으로 묻겠다 이겁니다. 신금은 반복해서 꾸준히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운입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어렵죠. 계속 반복하는 운입니다.
신금이가 일간한테 필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금기입니다. 금기. 금기가 필요하다 이게 금기. 축토 유금, 축토나 유금 이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또는 화라는 관성이 있다면 재를 다루는 것에 대한 직이 주어집니다. 직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 재를 공식적으로 다룬다는 말이죠. 명에 관이 있는 명들은 이런 명은 이민계면연에 힘들었죠. 수국화를 했으니까. 식상이 경관을 해서 관을 쓰는 명이라면 이민계면연에 자기의 관을 쓰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명의 안정장치가 있으면 그런 트러블을 극복해서 후반에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계가 천간에 있는 화들을 극한다면 당연히 직에 대한 불편함이 따라온 거죠. 이런 명들은 갑진년에 화를 제대로 쓰게 됩니다. 정제 정인으로 온 것이 관을 확인시켜줍니다. 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죠. 그런 명은 갑진년 후반에 대부분 승진합니다. 일을 해서 따라오는 보상 등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주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축 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인성혼잡이죠. 우선 이렇게 인성혼잡입니다. 이제 신미일도 인성혼잡이에요. 신일주 갑진년도 이것도 인성혼잡. 금은 토가 많으면 불편합니다. 무조건 목으로 토가 많으면 소토해야 돼요. 그래서 간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제가 소토하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신축이나 신미일주한테는 간목 정제로 확인한다. 사실적, 실무적인 거고 가시적 형태로 확인하게 됩니다. 신금한테 토라는 인성은 뒤에 머물게 하는 것, 망설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간목이 정제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결과가 어떻다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인수가 공부하는 거라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축은 신금의 근이니까 자기식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는 일지 편인이 굉장한 힘이 되죠. 뭔가를 편인으로 토생금한다는 게 외부의 에너지를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게 이런 편인들은 이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 합리화가 빠릅니다. 그런데 진토가 정인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 혹은 자격 등의 갈등인데 정제가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 그러한 생각, 아이디어는 간목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안 됩니다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간목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걸로 실행하려 하면 그것을 자기 가치로 확인하려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신축일주나 신미일주는 앞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전반기에 결정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보다도 불편합니다. 불편한 걸 예측하고 생각하고 그런 걸 제로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거죠. 실체화시켜서.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축일주나 신미일주한테 갑진년이 되도록이면 제로 확인하는 것을 해라 이겁니다. 실제로 보이는 걸로 해라 이거예요. 생각으로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라 이게. 대신 간목은 부담스러운 정제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차적으로 계속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앞에서 자기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제가 자기가 다 확인되지 않은 정제라 앞에 결정한 것은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것,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는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인성혼잡의 어려움이 따라오죠. 그래서 여름을 지나서 결정하고
확인하고 신앙하는 것들이 신축일주나 신미일주한테는 맞습니다. 신축일주와 신미일주의 차이는 신축일주는 축토 자체가 생산성이 없습니다. 축토는 정신적인 토입니다. 뭘 길러내는 토가 아니고 새롭게 바꿔야만이 생산성을 갖는 토입니다. 진토는 생산성의 토지만 이제 생산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진이 만났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답이 안 나옵니다. 신미의 토는 생산이 거의 완료된 토입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신미일주는 결과를 보는 관점이 빠르고 예민합니다. 조금만 하면은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신미일주는 자기하고 코드만 맞으면 빨리 소화해내고 결과 도출을 해냅니다. 신축일주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슬 맞아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신미일주는 잠깐 나와서 꽃묘성이 꺾어갑니다. 그리고 생색 다 내죠. 꽃병에 꽃 꽂으면서 우아함은 다 가지고 갑니다. 신미일주한테 갑진년은 신축일주보다 오히려 들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빠르게 결정합니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더 크죠. 신미일주가 그런데 신축일주는 충분히 자기가 늦다는 것을 압니다. 힘세고 늦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 죄를 천천히 다루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미일주는 감각은 뛰어난데 약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자기가 들뜬 에너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미일주는 진월 앞에서 결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 더 생각해서 템포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미일주가 개묘년에 묘미로 이미 인성이 편재합을 해서 쓴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죠. 개묘년의 자신감, 적극성의 에너지로 갑진년에 밀고 하다가는 상당 부분 터집니다. 조심해야 되죠. 갑진년에 정인의 정제로 문서를 잡는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편할 수가 있죠. 한참 해결해야 내 것으로 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신미일주는 들떠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처럼 결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미일주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신축일주는 기존에 알던 이성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는 후반기에 활성화됩니다.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죠. 전반기는 소개팅에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신미일주는 연애가 전반기에 빨리 되지만 후반기 가야 결과가 나옵니다. 공부도 후반기가 성적이 잘 나오죠. 매매도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전반기는 부담이 되지만 후반기 가면 좋아집니다. 신의 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이민 개묘년에 자기식으로 수생목을 했습니다. 공식화되지 않은 거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지에서 수생목이 일어난다는 것은, 특히 일지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수생목입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기흉적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내 식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면 보이는 거고 확인받는 거고 결정하는 거고, 그것은 성패와 연결이 됩니다. 신의 일주는 이미 개미년에 해묘로 수생목을 잘했습니다. 뭔가 자기식으로 일을 벌렸고 늘렸고 확장한다는 것들이 진행됐는데 돈이 잘 벌리는 것처럼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갑진년이 오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해중에 간목이 나온 거죠. 정제라고, 이게 정제니까 정제라고 내가 한 일이라고 한 겁니다. 네 거 맞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정제는 책임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신금이 간목의 정제를 다루지 못하면 책임으로만 넘어옵니다. 네 일인데 왜 안 하냐? 이것은 책임 추궁이 들어오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빚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부담으로 남을 수가 있죠. 지지가 이민 개묘 때는 해수로 끌어서 잘 썼습니다.
수생목으로. 그래서 자기식의 물꼬가 만들어져서 진행하는데 걸림이 없었죠. 잘 진행된 겁니다. 갑진년은 진의 원진이죠. 이렇게 진의 원진. 그러니까 해수가 진토를 만났다는 것은 진토가 수를 마무리하려는 거죠. 그래서 임수, 개수가 온 곳이 진토로 정리가 되는 건데 해수는 자기식의 방법을 유지하려 한다 이거죠. 청가루로 내보냈던 임수, 개수의 작용이 진토로 들어갔어도 본인은 자신의 흐름을 유지하려 합니다. 간목으로 수생목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수생목을. 해중에 간목이 당한 거죠. 진토는 수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 딜레마가 진해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원진적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간목입니다. 간목이 얼마만큼 수생목을 잘하느냐, 목토를 잘하느냐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금이 간목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금극목을 해내지 않으면은, 간목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원진 해결이 안 됩니다. 간목이 신금한테 주어진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소화해 내리냐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한 번에 해낼 생각은 마십시오. 장기 프로젝트, 타임라인을 오래 잡아서 오늘은 얼마, 내일은 얼마, 일을 계획표를 세워서 진행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어느 지점을 가야 해결이 됩니다. 타임라인을 말하면 뭔가 시작하면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시작을 인달로 하면은 진월은 지나야 간목제에 대해서 자기가 개입한 것이 보입니다. 신의 일주가 갑진년에 자기가 이민계매년에 진행한 것들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문서화하려면 정인 정제로 와서 내 거라고 하는 것으로 문서화하는 건데 그것을 서둘러서 빨리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영양가가 없고 더 지불해야 한다든지 책임져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진호를 지나서 정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호를 넘어가야 대체적으로 안정적 확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의 일주들이 전부안부에는 끄댕이 잡힐 수 있어요. 분명히 문서를 잡아서 정제의 문서니까 내 문서라고 왔다 이겁니다. 네 거야 그러고. 그런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제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 빚을 얻어서 문서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신의 일주는 감당할 수 있는 제어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후반으로 가서 그것을 계산해서 결정해서 문서를 잡는 게 맞습니다. 진해로 원진이 걸리는데 명에서 화가 잘 발달돼 있으면 목성화가 되고 지지에 임목이 있어서 원진적 문제가 이미 해결이 돼 있다면 그러면 앞에서 결정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대신 재에 대한 부담은 커져 있죠. 그래도 습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서적 왜곡도는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병화가 있으면 진의 원진은 원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지에 미토가 있으면 부디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월안에 결정해도 됩니다. 진의 원진의 핵심이 습인데 간목이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간목이 습을 뽑아내서 해결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신금이 간목을 감당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당하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연애운은 남자일 경우 부담이 많이 되는 이성입니다. 전반기에는 잘 진행되지 않고 갈등과 불화다. 후반기 가야 안정이 됩니다. 소개팅도 되도록이면 후반기에 만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전반기는 잘 안 됩니다. 후반기에 가야 집중할 수 있죠. 매매도 전반기에는 잘 안 되고 후반기로 미뤄야 됩니다. 건강도 전반기는 과로 조심하고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후반기 가야 회복됩니다. 부부간의 애정 문제는 전반기는 소통이 잘 안 되고 감정 교류가 잘 안 돼요. 불화 갈등이 생깁니다. 조심하고 가면은 후반기에 안정이 됩니다. 자, 신유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가 갑진을 만나면 신유일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이거는.
아주 단단합니다. 경신일주보다 신유일주가 더 단단합니다. 신은 금의 에너지가 선겁니다. 유금은 금의 에너지가 밀착되어 있고 밀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신금이 더 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강금, 유금은 연금 그럽니다. 보통 신금을 연금이라고 말하죠. 신금을 연금이라고 말하죠. 부드러운 금이라고, 경금은 강한 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금은 밖으로 에너지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강해 보입니다. 시작하는 에너지라 신금은 에너지가 안으로 밀착되어 있죠.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에너지를 쓰는 것은 안 되지만 가까운 데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신유일주 굉장한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집도 세고 자기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힘도 강합니다. 신유일주가 갑진년을 보면은 금극목을 하죠. 금극목을. 정제와 정인으로 왔으니까 신유일주 같으면 과감하게 저것은 내 거다 하고 당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독에서 죄에 대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다. 계묘로 식신생조로 진행됐다 이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갑진년에 다 확인합니다. 결정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벌려놓은 일들을 대부분 정리합니다. 묘유충으로 계묘년에 묘유충으로 복잡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신유일주가 묘유충으로 허리가 많이 아팠다면 갑진년에 낫습니다. 지지의 유금일주들은 해마다 봄 되면 허리가 아프다 조절이 된 명들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아프고, 봄에 안 아프면 가을에 아픕니다. 갑진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 적극성이 있습니다. 신유일주는 경신과 다릅니다. 경신은 시작하는 에너지, 전체성은 강하지만 디테일함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신일주는 갑진년이라는 것이 편지의 편인으로 붙었으니까 굉장한 흥분지수가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갑자기 뭔가를 결정하고 도장 찍습니다. 경신일주는 참아야 합니다.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신일주 계묘년에 술을 썼던 것 때문에 갑진년에 신진으로 술을 더 쓸 것처럼 내식으로 정리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신유는 그렇지 않아요. 디테일합니다. 어느 지점에 딱 맞습니다. 신유가 간목을 본 거니까 꾸준함이 진행됩니다. 힘이 있으니까 정제니까 순차적으로 지속하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잘못하면 지치는데 모레 해도 안 지칩니다. 계속해도 안 지치죠. 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일주가 이민 계묘년에 일들을 벌리고 뭔가 사업적인 아이템을 키웠던 명이라면 갑진년에 차곡차곡 내 걸로 만들어냅니다. 확인해냅니다. 거기에 명에 수나 화가 있는 명이라면 제일 확실하죠. 화가 있으면 외부의 규칙에 의해서 제가 내 걸로 만들어집니다. 확인받게 되는 거고, 수가 있는 명들은 수생목하는 거, 내 실력으로 내가 해왔던 방법으로 나의 능력이 확인되는 것이 갑진년이 됩니다. 신유일주한테는 갑진년이 공식화되는 운입니다. 이것은 네 것이 맞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네가 네 힘만 쓰면 네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일이 진행되는 것은 어디를 해도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진월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진은 기본적으로 한 텀을 넘어가야 되니까 재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여름을 지나야 좋아지는 거니까 진월 이후에 결정하고 되도록이면 신월 이후에 마무리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확인하라고 하는 일을 진행을 하더라도 결과나 마무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들은 신월이나 수월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유일주한테 갑진년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운입니다. 날카롭고 예민했던 신유일지라면 진토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일지가 유금인 명들은 비교적 까칠합니다. 유금도 늙으면 까칠해서 벗어납니다. 진토가 연운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여유를 갖게 해줍니다.
진토에 의해서 날카로운 부분이 여유를 갖게 되죠. 갑진년이 신유일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예쁘게 작용하죠. 매금이 안 됩니다. 신유라서 힘이 있고 갑목이 소토를 해서 정자가 정인을 달고 온 것만으로 신유일주한테는 이번에는 네 거다. 연애운은 갑진년에 결혼할 수 있는 운입니다. 연애도 잘 됩니다. 공부도 효과를 볼 수 있죠. 부부운도 좋아집니다. 매매운도 좋은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신사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사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는. 신사일주는 이민계면이 천간으로 식상을 발현하고 왔죠. 지지로는 재생관을 한 거죠. 천간으로 식상이 되니까 승진이 안 된다. 승진이 되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지지 않는다. 가더라도 구설이나 불편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대부분들은 마지막에 미끄러집니다. 네가 틀림없어 해도 안 됩니다. 식상들이 천간에 나왔다는 것은 일은 잘하는데 위에서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지로는 목생화를 해서 지지로는 목생화가 되죠. 이렇게 지지로는 목생화를 해서 일지사화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죠. 계묘년은 식신생재되는 것을 신사일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텐션을 만들어서 끌어내줘야 한다 이거죠. 일의 속도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계묘년입니다. 신사일주한테 갑진년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재라는 것이 왔으니까 계묘년에 투덜거리지 않고 상사하고 잘 지낸 명들은 갑진년이 나름대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운이다 이겁니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지지로 사화가 진토로 설계된다 이겁니다. 사화가. 진토로 설계되는데 이 구조는 오히려 천간의 갑목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화가 있다는 것은 갑목을 빨리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도를 높여주고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토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자기 성장치를 최대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일주는 제 결과를 보는 게 아주 빠르죠. 타이밍 조절만 잘하면 전반기에 결정을 해서 남들보다 먼저 정제를 자기 걸로 소화해냅니다. 제극인이 관생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제극인이 관생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일지사화로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는 일주라면 진월 정도만 돼도 이미 계묘년에 잘 견뎌온 명이라면 갑자월 정도면 승진 케이스에 들어간다든지 뭔가 자기 영역이 주어지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월 안에 빠르게 재에 대한 결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괜찮은 운이죠. 재를 소화하는 속도도 돼 있고 습에 머물지 않고 갑목을 잘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신금 정제가 갑목을 자기 걸로 소화해내는데 일지라고 하는 정관을 달고 있죠. 자기 루틴, 프레임이 돼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사일주의 갑진년은 자기가 해온 것, 이민계묘년에 펼친 것들을 밖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운입니다. 자기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운이죠. 만약에 수가 왕하거나 기해시면 수가 왕하거나 기해시면 사화가 해수의 극을 당하고 이렇게 있죠. 갑목이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수의 상관 역할을 갑목이 해결하니까 해결은 되는데 이때는 또 진토가 문제가 되죠. 진토 정인이. 오히려 이럴 때는 늦어지게 되죠.
사화가 진토에 설기되니까 해수상관을 간목이 소환을 수생목 목상화로 화를 보호하지만 화가 또 진토에 설기가 되니까 사화가 해결을 하려고 간목을 끌어들여서 자기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서두르게 됩니다. 이런 명들은 앞에서 결정할 때 리스크가 커지죠. 만약에 기해일주가 아니고 무술일주다. 아니, 기해시가 아니고 무술시다. 그러면 간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빠르게 결정할수록 좋습니다. 사화가 이미 술토에 의해서 안정된 영역을 갖고 있고 간목을 끌어들일수록 사화가 커지죠. 목상화로. 술이 있다는 것은 사화가 팽창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술초에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간목을 끌어들일수록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조금씩 가감해서 보면 됩니다. 연애 운은 남녀 모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잘 진행됩니다. 부부운도 화목해지는 운이고 건강도 좋고 공부운도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신묘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일주의 갑진년은 재가 많죠. 재다죠. 재가 많습니다. 신묘일주는 재의 감각이 뛰어난 일주입니다. 육식 갑자 중에서 이재가 가장 발달한 명이 신묘일주입니다. 일지에 편재를 두고 있고 디테일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감각도 뛰어나고 신묘일지는 기회만 되면 자기 걸로 다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정제를 달고 온 거죠. 정제가 간목으로 왔습니다. 신묘일주가 일지 편재 스타일로 결과 중심으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신묘일주가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결과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뜻인데 간목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참을 순차적으로 해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신묘일주한테는 갑진년이 굉장한 부담입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신묘는 한 번에 자기 걸로 얻어낼 수 있는 순발력 감각이 내재되어 있는데 간목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쟤를 바라보고 내 걸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피드백이 안 되죠. 신묘일주한테 갑진년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인의 정제로 내 거라고 들어왔습니다. 문서도 내 거고 공식화되어 있고 쟤도 내 거라고 들어왔는데 자기 속도 자기 스타일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지지의 묘가 진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문서를 먼저 잡으려 합니다. 정인 문서를 먼저 목국토하죠. 이렇게 내 것처럼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간목제는 아직 안 들어왔죠. 천간의 제는 몇 번 반복해야 내 걸로 들어오니까 속도가 안 맞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문서 땡기고 언제나 하면은 바로 환원될 것처럼 진행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죠. 그래서 신묘일주는 내년에 갑진년에 무리한 투자, 문서 잡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냥 묶여있게 됩니다. 자신의 감각을 되도록이면 믿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일을 하는 거, 확장하는 거,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것은 되도록이면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데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제의 정의로 온다는 것은 사인해서 주는 겁니다. 너 먹어 하고. 그런데 먹으려고 밥상 다 차려줬는데 쳐다보고 있겠어요? 부담스러워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신묘일주는 갑진년에 재곤란함이 따라옵니다. 투자돼서 문서가 잡혀서 실제로 내가 유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재적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앞에 결정하면 대부분 묶여서 그냥 그해 나갑니다. 신묘일주가 진달 안에 문서를 잡는다든지 재에 대한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한다면 거의 해 다 갈 때까지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묘일주는 갑진년에 투자나 일을 할 때 자기 일이 아니면 들어오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양보해야 합니다. 미뤄야 합니다.
경금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코미션만 먹어라. 그런데 욕심 때문에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앞에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은 후반에 결정해도 되고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은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는데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이성 문제도 짜증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여자보다 옛날 여자가 더 마음에 듭니다. 뭔가 결정하지 말고 을사년 가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운이죠.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부담이 되죠. 과로나 소화장애가 따르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매매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특히 매도하는 운이 강한데 제값 받기가 힘듭니다. 급하지 않으면 을사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지어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고 들은 사람은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운이 나쁘다고 들은 사람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패턴은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